안녕하세요. 오덕입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멤버십 분들과 단타를 진행을 했고요. 단타는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하고 있고요. 어제 짧게 한 9시 정도에 사서 12시 정도에서 팔면서 한 6%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한동안 길게 모아왔던 이 롱 포지션 절반 정도 이 꼭대기에서 26,000 부근에서 익절을 하면서 또 가족 분들에게 좀 수익을 남겨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1월 달 이후에는 계속 선물 모든 매매가 다 수익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폼이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떨어지는 것 자체도 또 좋은 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상승이 나왔는데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옵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QQQ 628 나스닥 선물로는 26,000에 이번 주 강한 옵션 상단 저항이 돼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수렴이 진행이 되는데 절단 형태로 나오면은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추세가 되돌리지 않고 뚫고 그대로 그 힘을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 제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이 하단을 찍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추세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리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풋에 대한 지지 이 풋옵션이 많았는데 여기서 풋이 청산이 된 거고 이 구간에서는 콜 감마와 옵션이 많은 구간에서 콜이 청산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콜이 청산이 된 구간, 이 구간에서 풋이 청산이 된 구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뭘 해야 되죠? 네, 추세는 여전히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들을 잡고 그 지지 라인들이 깨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강한 지지 라인이 어디다? 이 구간에서 뚫고 내려왔다 다시 뚫었던 620에서 21 구간 지금 요 구간을 첫 번째 지지 라인으로 본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1선 네 617에서 18 구간 최대 이제 15에서 18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까지 깨지게 되면은 이제 좀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목금 내에 당연히 증시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금요일에 고용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가 중요하다.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를 가능성을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기 구간, 여기 뚫리면 여기 구간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로 보겠습니다. S&P 선물로는 어제 7천을 딱 찍고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저항이 또 강했고요. 7천이라는 숫자. 그래서 일단 리턴이 나오고 있는데 스파이로 S&P로 봤을 때 지금 어떠한 구간에 있죠? 오른 다음에 삼각스럼으로 진행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의 형이라 이탈할 확률이 있죠. 네, 이 구간에서 상승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S&P가. 그리고 나스닥에 비해서 S&P가 상단에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더 오를 구간, 키를 맞춘다고 했을 때 나스닥이 더 오를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기술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빅테크 위주들의 여전히 상승이 필요하다. 제가 빅테크를 강조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방어가 되려면은 빅테크 같은 시총 큰 종목들이 잘 버텨주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랑 러셀, 바이오 같은 중소형주들이 폼이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은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수익 실현이 나오는 거를 순환매로 빅테크들이 받아줘야지 지수가 방어가 된다. 그러려면은 이 S&P가 떨어지더라도 나스닥 기술주가 버티면서 이 지수를 방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수렴 구간에 형태의 그 차익 실현 물량도 받아 먹으면서 이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 그다음 돌파를 하는지 이런 구간을 통해서 좀 더 상승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간 지금 추세가 꺾이고 떨어지는지 요거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파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를 볼 건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빅스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빅스가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즉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때 증시가 하락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빅스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지. 빅스는 이 수치 자체적으로 기준을 나눕니다. 자, 10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증시 변동성이 또적으로 제한이 된다. 그렇다는 건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하방의 지지가 계속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유지해 가는 거고, 그다음에 15 아래에 있으면 증시가 건전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그렇게 크지 않다. 뭐 1% 이상의 움직임이 적다라는 거고, 이제 한 18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1%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인데, 이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지, 이 변동성이 꼭 증시를 앞 아래 하방으로 때린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2로 올라가게 되면은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간으로, 이런 구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의 작은 이슈로도 수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커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증시가 하락을 할 때 탄력을 크게 받는다. 우리가 롱숏이라고 하죠. 숏은 짧고 굵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을 때 변동성이 클 때는 하방의 힘이 강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래에 있을 때 올라가는 요 정도의 움직임은 증시가 뭐 약간의 이제 건전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구간에서는 빅스가 튈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 12, 15, 뭐 18, 20, 뭐 25, 30 요렇게 구간을 나눠서 극도의 변동성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빅스가 한동안 계속 오르는데 증시가 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15 정도 아래에 있는 거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증시가 다시 오르고 증시가 눌렸다가 다시 오른다. 그러면 요럴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일반 빅스 지수가 아니라 선물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선물이나 유빅스, 유빅시 움직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유빅스, 유빅시 움직임은 빅스 선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빅스 선물을 보시면은 어제하고 엊그제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증시가 올랐고 증시가 오른 다음에 리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빅스 선물이 오른 상태에서 리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은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빅스가 오르고 유빅스도 계속 오른 상태였어요. 이 빅스 선물이. 그 상황에서 증시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힘에 콜옵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빅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어제 여기 요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빅스가 오늘도 선물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다? 증시의 프리장에서 압박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빅스가 요 추세를 이탈한 다음에 아직 여전히 이 구간에서 잠겨 있다. 아직까지는 큰 위험이 되는 빅스의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 빅스 옵션을 봤을 때 어제 선물 만기가 돼서 새로운 만기, 위클리 만기가 생겼는데 여전히 빅스가 상방으로 튈 만한 모습은 감마값이 아직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5에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돌파를 해서 17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옵션에서도 변동 사항이 감마값의 변동이 생길 거다. 그리고 항상 빅스는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콜과 볼륨이 상방에 존재한다. 사람들이 많이 해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토해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상황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터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진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승이 좋게 이어지려면 94K 부딪히고 92K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였는데, 92K를 어제 깼고요. 지금 90K 요 추세 하단이자 일봉 21선, 그 다음에 지지를 크게 받는 이 중간의 절단 구역이기 때문에 이 90K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깨져서 다시 하락으로 할 때 단순히 88, 86, 84 요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걸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요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곳은 8만입니다. 여기 빅각 채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오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를 오든 안 오든 결과적으로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서 상승이 100 에서 107 까지는 거의 컨펌적으로 기간이 좀 조금 더 걸릴지라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깨고 내려가는 이제 하락의 뷰를 보시는 분들은 그 하락론자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90K를 지켜주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요거 안 깨지면은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아서 지금 구간에서 위아래 다 발라먹고 있는데 그 이제 세력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포지션을 계속 못 들고 가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예전에 제가 2,600의 풋 볼륨과 OI가 많다고 했잖아요, 베팅 자체가. 근데 이게 해소가 되었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방에 대한 이 옵션 상황이 훨씬 좋아요. 1월 말과 2월 말, 3월 말까지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 3,400이 아니라 3,400 300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3,300은 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3,200과 3,100은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90K랑 3,100을 제가 이따 3,000이 아니라 3,100이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3,100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올라가는지는 여기를 지켜주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면서 이제 추세를 언제쯤 전환을 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저는 이더리움이 더 상승폭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는 요거 막 이제 깨 가지고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요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때 롱을 못 삽니다, 다시 떨어질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무빙이 나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면서 버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막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마인, 마이크로스트래te지 이런 거 막 다 사지 마시고 어차피 다 같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 투자를 해 놓고 버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들을 볼 건데 개별주들은 항상 멤버십에 좀 심층 분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자주자주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은 겹치더라도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이 구간에서 팔고 좋은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거다. 수익 실현 나올 거고 요 구간부터는 매수가 가능한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짧을 수 있다. 최대 반등폭은 여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TSLR보다는 테슬라를 모으기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더 좋은 자리는 42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하락의 주체는 뭐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최근에 이번에 CES에서 나온 부분에서 자율주행 얘기가 도드라지게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의 파이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요런 우려도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테슬라가 선반영된 부분에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으로도 제가 보여준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본주로 길게 생각을 하고 모아가는 이제 구간이 되겠다. 요 구간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당연히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 라인들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450 여기 구간에서 지지, 저항 나올 거고 뚫더라도 요 구간에서 저항 나올 거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요 구간을 돌파할 만한 테슬라의 소스가 있는가? 없죠. 판매량도 지금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너무 좋게 물량을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고 떨어지면 잡는다. 길게 뭘로? 본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런 구간에서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요런 거는 TSL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테슬라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뷰랑 동일하고 지금 옵션도 이렇게 계속 줄 하락을 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410에서 420 요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고 그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들은 매일같이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테슬라 옵션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여기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저 또한 멤버십 분들과 이때 들어갔습니다. 3일 전에. 그래서 3일 만에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한 18%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다시 리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직 갭을 채우지 않았고 지금 이 21선과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요 자리를 깨고 다시 내려가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지금 팔란티어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요 수렴 이후에는 저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제 하방으로 돌파하게 되더라도 이 150, 200일선에 있는 150 부근은 깨지지 않고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혹여나 깨지게 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팔란티어를 하방으로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멤버십 영상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올라갈 걸 바라되 팔아야겠다고 하면은 190불 내에서 190에서 195 사이에서 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고, 요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요 182 구간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0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오는지 요거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저번 영상에서 320에서 속스를 익절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영상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돌파가 가능하다. 돌파가 가능하다면 최대 330에서 335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요 추세의 상단인데 요 자리에서 지금 부딪힌 다음에 리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반도체 숏을 잡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D램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잘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주도 섹터는 D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슬 자체가 크게 하락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꼬리를 달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나잇을 하면서 '내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아갈 수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진 구간이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강한 추세 안에 있고 이 전체 섹터의 주도주기 때문에 숏을 보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롱을 다시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매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갭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갭들 사이에서 전체적인 이 디램 가격으로 많이 오른 마이크론이나 그 외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면서 다시 어느 부분에서 잡으면 될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뚜렷한 구간은 보이진 않아요. 아직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속스를 재진입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요 추세가 좀 깨지면서 뭔가 이제 아래 하단 지지와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옵션 상황도 아직 여전히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일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속스를 다시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팡구라고 FNGU, 여러분들 그 빅테크 10개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빅테크만 추정하는 건 아니고 매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FNGU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FNGU의 구성 종목을 보면서 이 FNGU가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FNGU 구성 종목은 FNGS인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마소, 메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애플, 넷플릭스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좋은 종목이 구글, 최근에 아마존, 다시 팔란티어 상승, 마소도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 뭐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가려고, 다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안 좋고. 그러면은 요런 구간이 지금 봤을 때 꽤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죠. 더 내려갈 공간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플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250불 제가 하락하는 부분까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없다? 네, 있죠. 그렇게 되면은 FNGS는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가 못 오르더라도 수급을 FNGS에 있는 종목들이 받아 가지고
그 이제 빅테크들 마소도 오를 수 있고 메타도 더 오를 수 있고 애플도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반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넷플릭스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환을 해서 $100 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FNGS는 좀 더 시너지를 더 받을 수 있다 오를 때.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지금 약간 높은 구세에 있는데 전체적인 이 주식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ETF들은 매월 안 좋은 부분들을 종목들을 빼고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다시 리밸런싱하면서 바꿉니다. 최근에 이제 또 팔란티어가 편입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의 ETF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NGS 구간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자 요구의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요게 디센딩 패턴이라 이탈을 할 수 있는데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 200 일선과 여기에 있는 이 지지 라인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단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게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인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이 디센딩 구간을 21선 돌파 이후로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하단 구간에서의 매수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분할로 아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수해 간다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설명드립니다. 오라클 저번 영상 마지막 설명 어떻게 됐죠?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고 200불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200불에서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이 갭이든 이 갭이든 다시 매수를 해서 215에서 6까지 홀딩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 매매 기준으로 두 번 기준으로 가든가 아니면 난 최대로 뽑아 먹고 싶다 하면은 200불에서 부딪히더라도 떨어질 때 그냥 홀딩한다. 어디까지? 216, 15 여기 매도 블록 있는 여기 구간까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여기 구간에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최대 떨어지면 여기 갭 있는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진정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었다고 하면은 추세 전환에서 시작하는 구간에서의 갭상 있죠. 이런 구간을 안 채우고 이 갭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여기를 채울지 안 채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채운다고 하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안 채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190, 180에서 190 여기 구간은 매수 기회가 된다. 어디까지? 일단 216, 15 요 구간까지 이 구간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다음 이 실적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라클은 일단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게 낫다. 엄청난 호재가 하나 더 터지는 게 아닌 이상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는 게 맞다. 200불까지는 그냥 지금 구간에서 다음 요 상승을 위해 거치기 전에 지니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베스팅 프로 최근에 홍보를 했는데 데이터 검색기에서 지금 쓰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데이터 검색기에서 제가 쓸만한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중소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쓸만한 거 6개월 총 수익, 그다음에 베네시 M 스코어, EVA 요거 그 비율 나타낸 거, 그다음에 부채 비율, 다음 알트만 Z 스코어. 요 정도 지금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특히 체크를 할 때 6개월 총 수익을 보시고요. 여기서 요게 회계 연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지난 12개월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전체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4%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죠. 지금은 계속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체크해 보시고 또 이제 베네시 M 스코어 요거는 이제 수익 조작했는지 체크하는 건데 이제 조작할 가능성이 낮은 회사. 그래서 건전성은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 439%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알트만 Z 스코어 이게 보시면 이제 파산할 확률을 스코어로 나타낸 건데 2.7로 높지 않아요. 오라클이 그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2.7로 높지 않다. 심지어 빅테크들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라클 파산 확률은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서 요런 거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들 지금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이 지금 밸런스적으로
뭐랄까 어떤 거는 당연히 이제 모든 양면에서 좋을 수가 없어요,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그 회사가 가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 내가 요거를 투자할 만할까?' 왜냐면 중소형주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항상 할 때 좀 까다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체크를 하실 때 제가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또 보다가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